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XRP는 구매자가 이중으로 감소하고 기술에서 파라볼릭 불런이 나타나면서 곧 4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리플 뉴스투데이를 보게 되면 지난 며칠 동안 두 번째로 큰 알트코인 XRP는 비트코인의 파라볼릭 황소와 시장의 일반적인 감정 덕분에 낙관적인 상승을 보여줬다면서 기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XRP 예측이 2019년 우리는 XRP 가격이 0.5달러를 목표로 하는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급등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었다고 하면서 네, 비트코인은 심리적 장벽인, 심리적 저항선이죠. 1년 만에 처음으로 10,000달러를 깰 수 있었다. XRP의 불런 황소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기사가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뉴스 BTC의 XRP 가격 분석에 따르게 되면 XRP의 가격은 곧 사상 최고치를 훨씬 상회할 것인데 2017년에서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의 그 불장 동안 시장 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XRP 가격이 3.89달러 이상으로 거의 4달러를 넘어서서 움직였었죠. 네, 이번에 XRP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저항 수준이 깨졌고 0.5달러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불행히도 시장 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0.5달러로 저항선을 넘을 수 없었는데 이것이 이제 황소들, 그러니까 불장의 암호화폐 대상승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느냐? 네, 정확히는 시장 조정은 대개 급격한 가격 상승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구매 압력과 함께 XRP에 대한 이런 구매 모멘텀이라고 하죠. 매수 모멘텀이 강해졌는데 그것은 0.48달러의 저항을 통과시켰다면서 이 불장이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다면 XRP의 가격은 지금 0.5달러를 훨씬 상회했을 것이다 라며 얘기가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크립토 커런시의 커뮤니티,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많은 구성원들을 대부분은 XRP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이제 암호화폐 대표적인 그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도 XRP 그 창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리또속 하고 있으면서 리플 XRP가 가격이 올라도 욕을 먹고 떨어져도 욕을 먹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XRP 알미죠. 그 외국의 대표적인 XRP 에오가 그룹인데, 이 그룹 외에도 대부분의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XRP를 싫어한다. 하지만 어제 많은 이들이 XRP가 사상 최고치를 넘는 포물선 모양의 그 불장에 돌입했다는 것을 모두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이런 멤버 중 한 명, 블리딩 크립토는 이제 이것은 ATH, 올타임 하이라는 이런 줄임말인데 전 고점 아니면 최고 가격이라는 이런 암호화폐의 용어입니다. 전고점 혹은 최고 가격에 도달할 것이다 라면서 XRP는 사상 최고치를 재테스트할 때가 곧 올 것이다 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참 리플 XRP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이런 실망을 안겨주는 지금 가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나오는 호재에 비해서 참 가격이 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호재에 눌려서 가격이 안 오른다는 말은 이 리플 XRP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암호화폐 시장의 대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이 리플 XRP가 그 어떤 코인보다 높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투기적 거래는 채택과 같은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10년 동안 성숙해졌고 워렌 버핏, 제이민 다이먼 등을 포함한 최근 며칠 동안 비트코인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하는 쪽으로 많은 회의론자들의 생각을 조금은 옮겼다라고 기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또 비트코인을 전면 금지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어느 정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벡트다라고 기사가 시작되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확장성과 거래 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약간 성공을 거두었지만 확장성 문제는 지워지지 않는다면서 두 가지 모두 비트코인 채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면서 네, 이 비아스라는 분은 서비스를 위해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려는 의도는 호들갑을 떨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깨닫고 비트코인을 피아트로 바꾸는 것을 즉시 멈출 때까지 그들은 비트코인 생태계를 해치고 있었다면서 네, 비록 많은 사람들이 특이적 거래를 비트코인 채택의 한 형태로 보고 있지만 이 톰 베이즈는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거래는 이용 사례가 아니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 나는 월가에서 일했던 무역업자다. 나 같은 사람들은 악마처럼 굴었고 내가 제일 먼저 인정을 한다. 비트코인은 거래가 이제 채택을 했다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먹고 사는 방법이고, 네, 추측하는 방법이고, 즐기는 방법이고, 네, 이게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거래로만 이용이 된다면 이것은 카지노랑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한 채택은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가치창고로서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것은 어떤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골드 2.0이다. 네, 금의 디지털 버전이다 라고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현재 비트코인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은 사기다, 그냥 투기판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전 세계 내 통화 자산으로서, 그러니까 가치 창고의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착실히 이렇게 이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로 거래를 한다기보다 정말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똑똑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전 세계 22개국, 22개국의 20%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소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사이버 보안 회사 카스퍼스키스가 실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게 되면 전 세계 20%에 달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업계에는 두 가지 확실한 불변의 사실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시장이 변덕스럽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부족하다. 그러나 후자는 주류 언론과 일반 대중이 동일하게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데 특히 암호화폐를 보유하지 않는 이유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전 세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것을 선택함에 따라서 이것은 바뀔지도 모른다며 최근 전 세계 22개국 13,433명에게 암호화폐 구입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카스퍼키스에 따르게 되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네, 그 결과 응답자 중 19%가 어느 단계에서든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상당히 인상적인 숫자였다고 하는데요. 네, 분명히 이러한 측면은 응답자의 81%가 암호화폐를 구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 분야가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14%는 미래에 소유를 하고 싶다 응답을 했고 이에 비해 10%만이 암호화폐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네, 35%의 응답자가 암호화폐를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믿고 있고 암호화폐를 사용한 사람 중 19%는 거래소에서 해킹을 경험했다 답을 했으며 15%는 암호화폐 사기 피해자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카스퍼스키스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주류 채택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산업에 신뢰가 주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했는데요.
네, 소비자 신뢰와 충성도를 구축한다는 것은 어떤 사업에서든 도전 과제라며 신뢰를 확립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암호화폐와 그것들에 의존하는 사업체들에게 불행하게도 우리의 연구는 대부분의 현대 소비자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의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은 있고 조사 대상자의 거의 6분의 1은 현재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다. 거래소가 인증을 받아 신뢰를 쌓으면 소비자들이 뛰어들고 그에 맞춰 돈을 투자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전날 대비 소폭 상승하며 1.2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5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메이저 탑10 코인 현재 카르다노 에이다가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2위에서 9위까지의 모든 암호화폐들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암호화폐의 소폭 조정이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 그리고 에너지 축적 구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FATF에서 많은 소식들이 나왔죠. 네, 이것이 암호화폐 권고안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것에 대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세계 암호화폐 산업이 바람 앞 등불 신세가 되었다며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와 각 지역 금융 규제 기관들이 초강력 규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FATF가 준비하는 권고안은 암호화폐를 다루는 모든 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FATF 권고안이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요.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초강력 태풍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태풍의 진원지는 FATF라고 합니다. 네, FATF발 태풍은 거래소, 커스터디 즉 수탁 업체죠. 그리고 투자 펀드를 포함해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모든 업체들의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FATF는 권고안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각 지역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취급업소 등록제를 실시하고 문제가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중지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FATF 권고안 확정을 앞두고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 위한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 분석원의 의견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근법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취급 업체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해 관리 감독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데요. 네, 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는 특근법이 통과되면 지금 법인 계좌로 집금하는 거래소들은 셧다운을 해야 하고 4개의 거래소도 여차하면 실명 계좌 제공이 중단돼서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며 생태계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합니다. 네, 그는 이어 특근법이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융위와 FIU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특근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해석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전 세계 금융당국 규제 강화 움직임은 20세기 규칙을 21세기에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뿐 아니죠. 현재 미국, 유럽연합, 일본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FATF 권고에 따라서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에 나섰는데 미국 재무부 산하금융범죄단속국 핀센은 최근 공개한 30페이지 분량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암호화폐 산업이 기존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 규제에 어떻게 받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 이제 EU 회원국들도 내년 1월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이미 2017년 4월부터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자금결제법상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최근엔 거래소의 보안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의 존 로스 규정 준수 및 윤리 담당자는 지난 12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지갑 주소는 보통 익명이라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 수령자가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다며, 근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구조를 바꾸거나 전 세계 200여 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률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또 다른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메리베스 뷰캐넌 고문 변호사는 완전히 이 규제를 준수할 기술적 해결책이 없다며, 향상된 기술 없이 20세기 규칙을 21세기 기술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FATF에서 확정된 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또 중국의 한 매체에서는 이 FATF가 암호화폐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악재일지 몰라도 또 장기적으로는 호재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반면에 호재는 무슨 호재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건 암호화폐 산업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이런 여론들도 들끓고 있는데요.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TF 발음이 계속 힘드네요. 네, FATF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파이넥스가 시스템 점검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최대 7시간 동안 입금 및 출금이 중지된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죠. 비트파이넥스가 다음 주 최대 7시간 동안 이렇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이파이넥스 매칭 엔진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네, 비트파이넥스의 거래자들의 자금이 안전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이용자들은 어떠한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너무 불안정할 시 업데이트는 연기될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네, 혹시 비트파이넥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보안 업체가 신종 크립토 재킹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보안 업체 트렌드 마이크로가 개인 PC를 해킹해서 암호화폐 채굴용 좀비 PC로 만드는 신종 크립토 재킹을 발견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 수법은 앞서 보고된 미라이 악성 코드 변종 사토리와 유사한 공격 수법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자 툴인 ADB를 통해서 확산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안드로이드 기기 해킹 위협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크립토 재킹은 원격 접속 지원 프로토콜 SSH를 통해서 유포된다고 하는데, 감염된 메인 서버와 SSH 네트워크를 연결한 적 있는 시스템은 쉽게 해킹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전 세계 21개의 국가 및 지역에서 해당 신종 크립토 재킹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특히 한국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네, 또한 IT 전문 온라인 미디어 베르딕트에 따르게 되면 인터넷 전문 보안업체 ESET가 크립토 재킹 악성 소프트웨어 루드 마이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악성 소프트웨어는 가상화폐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서 백신을 보유하지 않은 장비를 감염시킨 후에 리눅스 운영체제 타이니코어 리눅스 가상 시스템에서 채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네, 해킹의 피해는 비단 거래소와 개인 지갑뿐 아닌 것 같다면서, 플로리다주 리비의 라비치 시의회가 최근 해킹으로 시 전산망과 기록 전부를 암호화해서 장악한 해커들에게 6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크립토 재킹이란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는 암호화폐를 납치하다는 의미의 해킹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크립토와 재킹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를 캐고 그것을 납치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본인의 암호화폐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